안녕하십니까. PwC 컨설팅의 허신욱입니다. 요즘 많은 고객들께서는 기존에 쓰고 계시던 SAP ECC 버전을 신규 버전인 SAP S/4HANA로 업그레이드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S/4HANA의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ERP 프로젝트를 구현한 이후에 이번에 새로 S/4HANA를 PwC 주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세하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06년에 처음 SAP를 ERP 패키지로 도입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8년 후에 2014년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별도의 PI 없이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였고 2019년에 S/4HANA로의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의사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부터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을 해서 총 8개월 동안 S/4HANA 신규 구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에 S/4HANA의 최신 버전인 1909 버전을 이용을 해서 오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프로젝트의 추진 범위가 어땠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RP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ERP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대상 같은 경우에는 11개 모듈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과 그리고 시스템 개선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경영계획과 구분회계에 대한 신규 구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BW를 7.4 버전에서 7.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레가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ERP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ERP와 연관된 그리고 대상이 쓰는 모든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ECC에서 S/4HANA 버전으로 전환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특징을 좀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기술적으로 S/4HANA가 새로 도입이 됐으니 새로 발표가 됐으니 그냥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컨셉이 아니라 요즘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 대상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일환으로 S/4HANA 도입을 의사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단순히 시스템 개선이 아닌 프로세스 혁신과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S/4HANA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컨버전 방식이 아니라 신규 구축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왜 컨버전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신규 구축 방법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구축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컨버전의 방식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과거에 잘 쓰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이관하는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컨버전 방식의 장점과 신규 구축 방식의 장점을 모두 이용해서 오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ERP 외에 ERP와 연계된 전문 솔루션들에 대해서도 같이 개선 작업을 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프로세스 혁신 부분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프로세스 혁신 부분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경영계획 솔루션을 고도화하면서 경영계획 프로세스를 재정립했고 월중의 손익을 추정하고 D+1의 추정 실적을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 관점에서 온라인 프로세스 대응, 그리고 재고 할당 프로세스 대응, 그리고 품질의 품질 관리 비용 관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재무, 관리, 영업, 물류, 생산 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프로세스 혁신뿐만 아니라 실제 S/4HANA의
다양한 신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S4 하나의 신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가 기존의 BW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를 서머리해서 보는 형태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 여러 가지 퍼포먼스 측면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실시간 데이터, 여기 대상 같은 경우에는 B2C이기 때문에 실시간 매출 현황, 출고 현황 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ERP에서 당일 날짜의 실시간 매출 및 출고 데이터를 BW에 연계함으로써 임원들이 언제라도 실시간 매출 정보를 어제 정보가 아니라 실시간 1시 기준, 2시 기준 이러한 실적 정보를 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프로세스 개선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로 진짜로 S4 하나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컨버전하면서 어떤 부분이 진짜 고민이 돼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실제로 2019년 5월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1809 버전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0년 1월이 목표였기 때문에 2019년 9월에 최신 버전이 나오면서 1909 버전 도입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09 버전을 도입을 하고 나서 최소 2달 동안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서 안정성을 점검하고 2020년 1월에 성공적으로 오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가장 최초로 1909 버전을 사용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9 버전을 썼을 때 문제는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9월에 1909 버전이 도입되고 나서 10월에 바로 저희가 통합 테스트 진행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최신 버전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초반에 잘 되던 프로세스, 표준 프로세스 기능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총 14건이 발생을 했고,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SAP 본사와 협업을 해서 1, 2주 안에 처리를 해서 신규 노츠를 발행을 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통합 테스트 할 때는 큰 이슈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AP 최신 버전을 도입할 때는 이런 최소한 통합 테스트 기간을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거쳐야 안정적인 오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 프로젝트는 신규로 구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냥 컨버전 방식이 아니라 신규 구축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SAP 컨버전 방법은 DB를 전환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SAP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시스템 셧다운 시간이 최소 3일 또는 5일 정도까지 걸릴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B2C의 특성상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일 배송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셧다운이 3일, 4일, 5일이 지속될 경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컷오버 시간을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컷오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DB를 복제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실제 구축 기간도 신규 구축보다 더 늘어나는 그 분석이 나와서 실제 구축 비용 관점에서 저희가 이 방법도 사실 하기 힘들겠다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내린 결론은 이럴 바에는 기존을 컨버전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SAP를 구축하자, 아예 신규 구축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구축 기간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기존 프로그램들도 잘 쓰고 있는 것들은 이관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규 구축을 했지만 컨버전 방식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컷오버 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일 배송이 있기 때문에 컷오버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1월 1일 오픈이었는데요. 1월 1일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12월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그리고 1월 2일 업무가 시작되는 08시까지 약 하루
하루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시스템을 셧다운하고 컷오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5일 정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게 만약에 신규 구축 방법이 아니라 컨버전 방법이었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의 경우에 녹즙이나 이런 경우에는 매일매일 배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녹즙이라 데일리 제품, 일일 배송이 필요한 제품들은 무중단으로 컷오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컨버전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하기 힘든 전략이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그 컨버전 방식이 아니라 실제 구축 방식으로 신규 구축 방식으로 S4 하나를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기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AP에서 S4 하나에서 새로 제공하는 툴이 이제 CCM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는 개발 프로그램들을 손쉽게 이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고요.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들을 이관한 다음에 기존 프로그램들의 문법이 S4 하나에 맞지 않는 경우 다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제한을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이런 S4 하나로 가면서 바꿔야 될 기존 아바 프로그램들을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수정할 수 있게 도움이 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신규 개발도 최소화하고 구축 기간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AP를 S4 하나로 전환하면서 S4 하나의 가장 신기술 중에 하나인 CDS 뷰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 CDS 뷰를 적용을 통해서 실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건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어떤 레포트 속도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CDS 뷰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속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DS 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속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CCM이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기존 개발 프로그램을 이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5가지 스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도 분석입니다. 즉 기존에 개발해 놓은 수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실제로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정리해서 의사결정을 한번 해서 실제로 사용할 프로그램들을 다 정리하였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유사하거나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중복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한번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또 S4 하나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다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기존 CCM 툴에서 S4 하나에서 문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에서 그게 자동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제 아밥 컨설턴트가 신규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아밥 컨설턴트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가 그런 개발 프로그램들을 선투입해서 수정을 함으로써 구축 기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신규 구축 방법의 장점을 취하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재활용함으로써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실제로 S4 하나만을 위해서 S4 하나 ERP만 바꾸지 않고 다양한 레가시 시스템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의 IT 자회사와 같이 레가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 팀에 어사인이 되셔서 실제 저희 ERP 팀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ERP가 개선되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세스가 개선되기 위해서 레가시 쪽은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지 같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같이 수정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단순히 ERP 개선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프로세스와 회사 전체의 시스템이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ECC에서는 저희가 DB가 다 오라클이다 보니까 레가시 시스템과 SAP
같은 경우에 인터페이스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유로 뭐 DB 링크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DB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리고 SAP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 다양한 레가시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도 모두 DB 링크 방식을 제외하고 EAI 방식이나 필요한 경우는 DBCO 방식을 적용해서 인터페이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과 ERP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터페이스 항목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다 재점검하고 그리고 실제 ERP와 레가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레가시와 레가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레가시 시스템 자체가 잘 돌아가는지까지를 통합 테스트에 포함함으로써 실제 오픈했을 때 ERP의 문제든 인터페이스의 문제든 또는 레가시 시스템의 문제든 이러한 문제들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구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도 이렇게 단순히 ERP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또는 ERP 신규 구축이기 때문에 ERP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기존 레가시 다양한 전문 솔루션과의 협업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가 대상 프로젝트가 SAP ECC에서 S4 하나로 어떻게 하면 잘 컨버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잘 성공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PI 관점, IT 관점, 시스템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PI 관점으로 보면 대상 프로젝트가 한 15년 만에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대상에서도 핵심 인력, 그 핵심 현업 인력들을 풀타임으로 다 참여를 시켜주셨고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기존 업무에서 빠지고 실제 ERP에 풀타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령을 내고 인사권도 준 형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현업분들이 ERP에 올인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 기존의 그 SAP 시스템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셔서 이 프로젝트에 풀타임으로 참여하셔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 이제 컨설턴트도 이러한 식품에 대해서 잘 아는, SAP에 대해서 잘 아는, 그리고 S4 하나에 대해서 잘 아는 컨설턴트가 투입이 됨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이제 그 S4 하나를 도입하시는 여러 회사분, 여러 고객분들에게 좀 조언을 한두 가지 드린다면 S4 하나는 단순히 그냥 기술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S4 하나로 전환하면서 또는 신규로 구축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전에 15년 전, 20년 전에 구축한 SAP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걸 또 그냥 단순 시스템적인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 않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에서 단순히 시스템만 업그레이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이 S4 하나라는 잘 만들어진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